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국내 준준형 세단의 절대 강자 아반떼인데요. 5년 만에 7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 변화를 준 신형 아반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그랬지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이유가 SUV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세단이 그 포지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시대 세단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는 그릴의 크기가 꽤나 큰데요. 그릴의 내부 그래픽 또한 꽤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보석을 가공할 때 나타나는 그 형상을 디자인에 반영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들이 그릴 내부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릴과 맞닿아 있는 헤드램프 또한 꽤 날렵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DRL, 데일라이트 램프의 형태라든지 3개로 이루어진 3구 LED 램프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껏 날을 세운 공격적인 디자인을 연출해 줬는데요. 이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반떼가 아니라 삼각대로 불렸던 만큼 디자인으로는 꽤 풀기 힘든 삼각형을 적극 반영해 줬는데요. 이번 신형 아반떼에도 수많은 삼각형들이 디자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신 그 삼각형의 형태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줘서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날렵한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측면 사이드에서도 그 삼각형의 형태는 이어지는데요. 제가 지금껏 봤던 사이드에서의 라인 잡아놓은 차 중에는 가장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다시 그 각과 만나서 끝에서 다시 긋고 떨어지는 꽤 독특한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가만히 서 있어도 좀 달려나가는 듯한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라인들로 그려주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전 세대에 비해선 전장과 전폭은 다 늘려주고 전고는 낮춘 좀 더 잘 빠진 사이드 프로포션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준준형보다는 중형에 더 가까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사이드 실루엣에서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휠은 17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은 꽤 독특한 형태의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키너지 GT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후면부 또한 꽤나 공격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면이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악센트 포인트를 줬다고 하면 후면은 좀 단정하게 마무리를 하는 반면 이번 신형 아반떼는 후면 또한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리드라인을 세워놓고 중간 움프 파놓고 다시 넓어지는 꽤 독특한 형태의 후면부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소나타부터 그랜저까지 양쪽 테일램프를 선으로 이어놓은 디자인이 신형 아반떼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신형 아반떼에 적용된 연결된 테일램프의 형태는 현대의 스펠링 앞자인 H를 형상화해서 그려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테일램프의 형태도 엣지를 잡고 각을 세운 꽤 독특한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하단 범퍼도 꽤 공격적인 형태의 이미테이션, 실제 머플러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형상의 장식을 더해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세단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라는 파격적인 이미지를 이번 신형 아반떼를 통해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실내 또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해 주었는데요. 아반떼 준준형 세그먼트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화려하면서도 간결한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승객을 감싸는 듯한 곡선 라인으로 처리를 해주고
대시보드는 높이를 낮춰서 조금은 더 열린 시야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중앙 모니터를 비롯해서 대부분 운전자 쪽으로 각도를 틀어놓은,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0.25인치의 전자식 계기판하고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어놓은 듯한 디자인을 연출해주면서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가독성과 더불어 보다 하이테크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거기 에어벤트 송풍구는 일자로 배열을 시켜주고 그 아래쪽은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을 배치시켜줘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더불어 감성적인 디테일까지 더해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UI 인터페이스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보기 좋은 그래픽을 연출해주고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중앙 디스플레이 하단 쪽으로는 내비게이션 비롯해서 오디오 관련한 버튼을 일렬로 배치시켜주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조작부를 배치시켜줘서 주행을 할 때 손을 멀리 뻗지 않아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꽤 직관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단자 2개하고 12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 레버도 새롭게 디자인을 해줬는데요. 형태도 꽤 독특한 편이고 또 위쪽에는 가죽을 감싸놔서 잡았을 때 그립감도 꽤 괜찮은 기어 레버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기어 레버 옆으로는 드라이브, 주행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과 주차 관련 버튼들이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꽤 편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4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노멀은 일반 주행 모드, 에코는 연비 위주,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 그리고 스마트는 노멀과 에코와 스포츠를 주행상에 맞춰서 알아서 바꿔주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꽤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그래픽을 달리해주는 구성을 아반떼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외 스티어링 휠 핸들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전반적인 형태는 소나타에 적용됐던 핸들 디자인과 꽤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기능 버튼이 배치된 부분이라든지 림을 감싸놓은 가죽의 형태, 잡았을 때 그립감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구성의 스티어링 휠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에 전반적인 소재나 마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도어 트림 쪽에는 패브릭 소재 더해주고 스티치 라인까지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이라든지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소재나 마감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평상시 운전하는 그 포지션에 맞춰놨고요.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세대 모델도 실내 거주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는 구성을 보여줬던 반면 현재 신형 아반떼에는 휠베이스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보다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자방의 길이도 부족하지 않고 등받이의 각도도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어서 시트에 착좌했을 때 꽤 편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1열 시트 뒤쪽은 도어 트림에 적용됐던 패브릭 소재가 더해줘서 디테일을 살려준 부분도 괜찮고, 시트도 가죽 소재 더해줘서 마감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간이나 편의 사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세그먼트 대비 꽤 만족스러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현대 엠블럼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은 깊이도 깊은 편이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꽤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별도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때는 이번 신형 아반떼는 1.6 가솔린 모델과 LPI, LPG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 하이브리드와 N9, 그러니까 기존 스포츠 모델이 올 상반기 중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해당 차량은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1.6 가솔린 모델은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탑재됐던 파워트레인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6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IVT 무단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15.7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가진 특징은 효율성에 목적성을 맞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GDI 직분사 엔진에서 MPI
간접 분사 엔진으로 변화를 주면서 GDI 엔진이 가지고 있던 진동하고 소음이 사라지고 조금은 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가져가면서 순간적인 출력을 요할 때는 어느 정도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일정 영역 이상에서는 배기량이 가진 한계점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정속 주행이나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엔진과 맞물려 있는 IVT 무단 변속기도 꽤 매끄럽게 출력을 전달해 줍니다. 거기에 무단 변속기이긴 하지만 변속이 될 때마다 엔진 회전수가 오르고 내리는, 그러니까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가상의 변속단을 만들어줘서 무단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이질감을 덜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달리기보다는 일상주행을 조금 더 편하게 하면서 연비 효율성을 고려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신형 아반떼는 플랫폼도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전보다는 좀 낮은 저중심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고, 거기에 휠베이스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주행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일정 영역 이상의 주행에 있어서도 운전자한테 별다른 불안감을 전달하지 않는 꽤 안정적인 승차감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준준형보다는 한 세그먼트 위인 중형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승차감을 연출해주도록 변화된 부분은 이번 신형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주행 성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무게감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벼운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주게 되면 조금은 묵직해지는 무게감을 달리하는 세팅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직결감까지는 아니지만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향하는 대로 꽤 민첩하게 반응해주는 핸들 조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은 초반보다는 중후반에 조금 더 담력이 몰려있는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브레이크 페달량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에는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연출해주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는 주행할 때 딱히 거슬리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줍니다. 단 일정 영역 이상에서의 주행에 있어서는 하부 소음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신형 아반떼에는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형 아반떼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준형 아반떼에서도 좀 더 스마트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서 보다 더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반영된 부분은 이번 신형 아반떼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기까지 풀체인지를 통해 7세대로 변화를 준 신형 아반떼 만나봤는데요. 이전 세대도 그렇지만 가격 대비 아반떼를 대체할 만한 차량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신형 아반떼는 보다 다수가 만족할 만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형 아반떼는 조만간 긴 시간 만나보고 보다 디테일한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